안녕하십니까. 툭툭 재무해설 연구소의 대표 재무해설가 정형래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줄까 합니다. 최근에 주식시장 때문에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앞으로 이제 시장의 전개 상황을 경제적인 재반 여건보다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석해 보는 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 중에는 이제 사실 굉장히 신뢰성을 갖는 이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지고 현재 시장을 함께 해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상승 3파동, 조정 2파동과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엘리어트 이론이 이제 이게 엘리어트 이론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인정을 하려면 절대 불가침 이론 이제 세 가지가 성립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이론이 이 조정 파동인 2번 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저점과 겹치거나 낮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했던 것보다 더 낮아지거나 겹치거나 이렇게 되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고,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상승 파동이 1번, 3번, 5번 파동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3번 파동이 가장 길어야 된다라는 이런 두 번째 조건이 맞아야 되고, 세 번째 조건은 4번 파동이 조정파동인데 이 조정파동의 저점이 1번 파동의 고점과 겹치거나 낮아서는 안 된다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합치되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적용 가능한 시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기본적 분석에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장을 해석할 때 자주 쓰는 게 이제 차트 해석이라 그러죠. 우리가 이제 차트에는 봉 차트가 있고 선 차트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이런 이제 촛불 모양의 이제 우리가 이제 봉 차트를 보통 우리가 보게 돼 있고, 일부 이제 미국 쪽에서는 선 차트를 주로 쓰는데 동양권인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봉 차트를 활용을 합니다. 이 봉 차트는 우리가 이제 매월 이제 시장이 1일부터 말일까지 열리게 되면 어떤 달은 뭐 20일이 열릴 때도 있고 어떤 달은 21일, 22일이 열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처음 시작한 날과 마지막 끝나는 날에 이제 시장을 이제 모양을 하나의 봉으로 시초가 종가를 이렇게 해서 시초가보다 이제 높으면 우리가 양봉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어 있고, 시초가보다 낮으면 음봉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청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한 달에 하나씩을 표시하는 게 우리가 월봉이라 그러고, 한 주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우리가 주봉 차트라 그러고, 매일 아침 시장이 시작해서 끝나는 오후 이제 3시 반에 끝나죠. 3시 반이 끝나는 그 시점까지를 우리가 하나의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일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월봉 차트는 큰 흐름을 파악할 때 주로 사용하고, 주봉 차트는 시장의 이제 중간 흐름이죠. 시세 흐름을 파악하기에 좀 용이한 그런 차트가 될 수 있고, 일봉 차트는 시장의 이제 어떤 단기 흐름을 파악할 때 상당히 주요한 이런 이제 차트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제가 이제 기술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하고 한번 말씀드릴 내용은, 최근에 이제 다우 지수 모습을 이제 지금 차트에 띄워놨는데, 이 다우 지수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현재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아주 정확하게 수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제 한번 이렇게 우리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 봤더니, 1파동으로 진행된 구간이 이게 월봉 이제 다우지수의 월봉 차트입니다. 1파동으로 진행된 그 이제 월을 봤더니 27,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27개월간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을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27개월이면 2년 3개월 정도가 지속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리만 브라더스가 2008년도 10월 달에 리만 브라더스 터지고 시장이 이제 한 3, 4개월 조정을 받고 2009년도 한 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1파동이 형성이 27개월 형성이 됐고, 두 번째 이제 2번 파동이 이제 일부,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를 조정 파동을 보이면서 이제 가장 강력한 시세인 3파동이 이루어지면서 무려 44개월이라는 이제 우리가 이제 44개월 그러면 우리가 이제 4년이 48개월이죠. 4년에 한 4개월 정도 못 미치는 기간 동안 아주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약 이제 한 7, 8개월, 거의 한 1년 정도의 이제 조정 횡보 모습을 보이다가 이제 2016년도 이제 초반을 좀 지나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다시 미국 다우 지수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지난달까지의 이제 모습이 가장 이제 큰 이제 음봉의 모습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우리가 이제 상승 개월수를 측정해 봤더니 39개월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아까 이제 이 전형적으로 다우지수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논리는 제가 아까 엘리어트 파동이론의 불가침 이제 이론 두 번째 항목이 보면 상승파동, 1파동, 3파동, 5파동 중 3번 상승파동이 가장 길다. 그러면 상승파동 3번 파동이 44개월이었기 때문에 이 5파동은 44개월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가 39개월만 됐어도 상당히 많이 올랐다고 저는 이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이제 시장이 상승 추세로 계속 흐름을 가져간다기보다는 이제는 미국 시장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여건들을 보면 이제 좀 조정의 기미들이 이제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미국은 지금까지 올라갔는데, 그럼 뭐 아시아나 뭐 우리 이머징 국가들은 어땠냐? 사실은 이제 이머징 국가들은 올 초를 기초로 해서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이제 발발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실은 이머징 국가들은 올 초부터 이제 상당히 큰 이제 조정을 받았죠. 뭐 중국을 비롯하여 막 기타 이머징 국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이런 이머징 국가들이 조정을 지금 받고 있고, 이제 미국만 홀로 이제 상승을 하다가 이제 미국도 더 이상의 이제 제가 보기에는 상승 흐름을 갖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이런 의견을 이 엘리어트 파동을 가지고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우리가 나스닥 지수도 보면 거의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나스닥이나 다우나 보면 현재 상태가 상당히 이제 이론적인 엘리어트 파동의 이론적인 근거로 봤을 때는 상당히 고점 근방에 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 지금 이제 실선으로 보이는 게 이제 다우 지수를 표시한 겁니다. 얘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상승 1파동과 조정 2파동, 뭐 상승 3파동, 지금 5파동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요 지금 밑에 이제 봉 차트가 이제 중국 시장을 보여준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시점에 2009년도부터 같이 상승 흐름을 타고 가다가 이제 뭐 미국 시장은 지속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부터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좀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중국을 비롯해서 전부 다 이제 조정 국면을 보이다가 2015년도에 잠시 이제 급등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조정을 받고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는 우리가 미국 시장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가진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우리 이머징 국가들은 상당히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런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제 좀 전에 이제 중국 시장을 봤고, 우리 이제 코스피 시장을 바라보면 우리 코스피 시장도 중국 시장이랑 매번 비슷합니다. 지금 제가 이제 이거는 거의 33년치 이제 그러니까 1985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이제 월봉 차트를, 코스피 월봉 차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제가 여기에 이렇게 그려놨지만 2003년도부터 2007년도,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때까지 보면
아주 전형적인 엘리어트 파동이 나오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한번 보여줬던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그 2009년도 이후에 미국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 의한 이제 대세 상승을 이룰 때 우리는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주저앉는 모습이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새롭게 이제 새로운 시세를 실현해 갈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제 생각에 미국이 조정을 받는다면 우리나라만 독자적으로 시장이 올라갈 수 있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저희 나라도 뭐 그렇게 썩히 좋게 바라볼 수만은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좀 안 좋게 보이는 거는 중국이 이제 미중 무역 갈등으로 직격탄을 맞다 보니 중간재 수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현대자동차, 우리가 이제 과거 한 5년 전에 조선업종이 완전히 망가졌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기간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산업이었는데, 이 자동차 산업마저 상당히 위기에 몰리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외국인 자금은 이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이제 그 월봉은 제가 이제 아까 30년치였다면 요거는 조금 우리가 짧게 한 18년치 정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아까 제가 2009년도 초부터 2003년도부터 우리가 참 이제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가 터질 때까지 전형적인 엘리어트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요 모습을 보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 상당히 신뢰성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뭐 주봉 차트는 제가 이제 월봉 차트를 보여드리고, 주봉의 모습은 이제 얼마나 급격하게 변화하는지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 다음은 이제 오늘 현재 이제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나라 현재 코스피 시장의 모습입니다. 이 일봉 차트로 보면 거의 뭐 다 무너져 내린 것처럼 이제 보입니다. 보이기는. 근데 이제 이것을 뭐 이 일봉만 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시장을 판단하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하락 추세에 걸려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만약에 제가 아까 이제 차트 해석을 할 때 이제 우리 일봉 차트는 어떤 이제 급격한 하락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손절매라든가 내가 이제 손실 처리를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이런 반등이 오면 이런 기회를 삼아서 우리가 이제 어떤 이제 내가 일부 손실을 좀 만회하고 털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가 이제 그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제 미국 시장을 이렇게 이제 한번 이제 분석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는가 봤더니, 미국 시장에는 이제 미중 이제 무역 갈등이 이제 완전히 이제 미국 트럼프의 이제 자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조치를 통해서 이제 중국은 이제 상당히 안 좋지만 미국 시장은 상당히 지금도 좋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이제 미국이 계속 이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죠. 뭐 환율 조작국으로 다시 뭐 지정을 한다는 등 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중국을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중간 선거를 해서 이제 평가가 나왔죠. 그러니까 하원은 이제 그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뭐 조금 이제 정책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브레이크가 좀 많이 좀 걸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 쪽에서 바라보면 원래부터 이거 지금 이제 미국의 FRB 의장이 지금 뭐 내년까지 거의 5차례에 걸쳐서 금리 인상을 계속 예상을 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제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제 금리를 잘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지금 경기도 안 좋지. 뭐 만약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 부동산 겨우 이제 잡아놓은 이 부동산도 결국은 이제 어떤 이제 그 서민들은 그 대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상승폭이 제한되어 있지만 미국은 이제 상당히 경기가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제 그 인플레이션을 이제 해치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인상을 계속 이제 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다면 뭐 금리가 안전자산이 이제 금리가 정확한 수익이 확보된 안전자산이 있는 이제 본국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자금이 회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뭐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재를 수출하고 해먹고 사는 나라인데 상당히 타격이 이제 심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이제 가장 큰 것 같아요. 시장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나, 우리는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액면 분할을 해버리는 바람에 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이제 종목이 사라졌다는 게 저는 이제 상당히 좀 비관적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제 특정 산업인 이제 반도체 이제 시장은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최근에 시장을 봐서 알고 작년에 시장을 봐서 알겠지만, 우리나라 시장을 거의 끌어올렸던 그 주역은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이제 반도체 주도 업종이었다는 거죠. 그 나머지 이제 종목들은 뭐 상승 기류에 이제 편승해서 일부 이제 올랐던 거고, 실질적인 이제 상승은 이 두 종목이 거의 다 끌어올렸다고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주도 세력인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함으로 인해 갖고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가 당분간은 좀 힘들어졌다. 그럼 새로운 대체적인 어떤 뭐 산업이 나오든가 종목이 나와야만 우리도 이제 미국과 같은 이제 이런 시장을 엄청난 폭발적으로 이제 상승시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5년 전에 이제 조선업종이 상당한 타격을 받고 이제 우리나라 기반 산업 한 축이 무너졌었는데, 최근에 이제 자동차 산업까지 상당히 지금 안 좋다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걱정되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그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이 결국은 계속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환율은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면 환율은 상승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게 될 테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런 신호로 이제 10월 30일인데 1985.95를 찍었던 2000선 아래로 추락하는 사태가 한번 있었죠. 이게 이제 여기가 저점을 치고 이제 올라갈 거냐, 올라가기에는 여러 여건들이 뭐 썩 좋은 요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보여주는 미국 시장의 조정 흐름이 과연 우리나라만 독자적인 어떤 상승을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이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는 이제 우리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소비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고, 자산 가치가 하락을 함으로 인해 갖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경기 침체로 밖에 일단 갈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자금이 이렇게 되면 지속적으로 이제 돈이 빠져나가겠죠. 고금리가 있는 안전자산 시장으로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한미 간의 금리 격차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툭툭 재무해설 우리 자산연구소에서 이제 바라보는 종합 의견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이제 10년의 주기에 걸쳐 있다. 우리가 98년도 IMF,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2018년도에 지금 현재 터지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뭐 좋은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좀 조심조심해서 주식시장에 임할 필요가 있다. 제가 아까 두 번째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미국 시장을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이 조정받으면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이제 동조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기업 이익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뭐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다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이렇게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국 시장이 조정이 되는 거고 우리만 이제 갈 수는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모든 증권사들이 뭐 아직도 이제 희망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하반기는 좋아도 뭐 좋아진다라는가. 근데 이 말을 이제 믿을 수 있을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힘들어집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고, 나머지 이제 밑에 채권시장이나 기업 이익이나 투자 의견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